이제 3교시 작업 단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작업 단계, 지급 단계로 잘못됐네요. 여러분 PPT 다운 받으시면 수정하셔야 제가 이렇게 고서 보내지 않아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사용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작업 단계의 특징에는 이제 작업 단계란 그 스스로 집단 상담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본인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그 영어 워크를 이제 번역하면서 작업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일이죠. 진행되는 일. 그래서 의역을 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단어죠. 번역하기에. 그러면 이제 좀 의역을 한다면 집단 상담 참여자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참여 과정에 그 참여자가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작업? 그러니까 조금 그 일로 번역했을 때 보다는 작업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업 단계의 특징. 이제 집단원이 상담에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 그 나타나는 그 심리적 요인 중에 이제 불안이 고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집단원이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죠. 처음 만났을 때 또 그 집단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게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낯설어서 또 처음이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단원의 불안, 또 어떤 저항감,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간과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업 단계에서는 정체되거나 생산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안이 고조되는 그 우려되는 것들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해야 되겠죠. 집단 상담자. 집단을 이끄는 상담자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관찰하면서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해소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본다든지 그들의 어떤 그 비언어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면 이제 개별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팀만 따로 그 분위기 조성해주고 잠깐 개입해서 불안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관여가 필요합니다. 개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항을 표출할 때 방어적 태도나 숨은 의도, 방어적인 태도를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또 숨은 의도도 있죠. 이런 거는 뭐냐면 억압, 또 거부되었던 위협적인 사건을 의식화에 대한 어떤 망설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집단에서 본인이 그 경험했던 그런 사건, 위협적인 사건이 있거나 이전에 억압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도 해소해 줘야만 그 생산 단계로 갈 수 있죠. 생산 단계, 발달 단계, 발전 단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집단의 회기가 목적한 바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약이 될 수 있는데요. 갈등 약이. 집단원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설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낯선 곳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잠자던 곳에서 딱 누우면은 그냥 잠드는데 낯선 곳에 가면 잠이 안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두렵거나 불안하지는 않는데 낯설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설렘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고, 희망과 설렘은 또 이제 소풍 갈 때, 내일 소풍 가게 되면 오늘 잠이 안 오죠. 그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나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설렘이 있다면 반대로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할 수도 있죠. 또 이제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누가 해소해 줘야 됩니까? 바로 집단 상담자가 해결해 줘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에 대한 도전도 있습니다. 그 집단 상담자에 대한 도전, 또 권위와 능력을 시험해보는 집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고 이제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되죠. 흥분해서. 그래서 이런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권위 있는 인물과 어떤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거나 또 감정을 집단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전이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지도자에게 망신을 당했든지 좋지 않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이 돼요. 그 사람께 이제 이 집단 상담자에게 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재치와 능력이죠.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의 이제 임무에서 집단 상담자가 꼭 수행해야 될 그런 역할, 임무, 그건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집단 역동 활성화,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일, 집단 역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모델이 되어서 이것을 시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발달 단계를 이렇게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면을 활용하는 것,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직면. 직면은 지금 그 집단이 정상적으로 생산 단계로 진행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집단 회기가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계속 집단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또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직면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측면이 되도록 집단 상담자는 확인시켜 줘야 돼요. 집단원들에게 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지금 하는 걸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단원들이 그 생산 단계로 가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조언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단계의 어떤 촉진 전략, 작업 단계의 촉진 전략. 집단원들의 모험을 이제 시도하도록 독려하죠. 독려하는 거. 변화를 위한 수준의 탐색과 새로운 행동 실행 같은 모험이 없이는 더 이상 집단 발달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단계의 촉진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 이제 집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실제 문제에 대해서 표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내면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적절한 해석이 제공돼야 돼요. 그 집단원이 호소하는 문제는 집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이런 집단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이제 성격과 성품, 어떤 기질에 따라서 그런 것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집단 상담자가 집단 단계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 집단의 어떤 진행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죠. 개입하고 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주제 또는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그 집단이 그 원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 집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학업 성적, 또 학습 방법, 학습 전략, 과제 해결, 또 교우와의 이성관계, 방학에 대한 기대,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비언어적 행동의 그 어떤 적극적인 이제 반응, 네. 동작성 이거는 뭐 신체적 언어 이거죠. 그 몸짓, 표정, 시선, 태도, 자세, 신체 접촉 이게 이제 동작성이라고 그러죠. 비언어적 행동에 이제 그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근접성, 사회적 거리, 사회적 공간, 개인적인 영역이나 세력권. 그러니까 이제 이 근접성은 가장 친밀한 관계의 거리는 몇 센치일까요? 뭐 이렇게 경영학에서 말하면 뭐 45cm 안쪽에 45cm 안쪽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쪽 굉장히 가깝죠. 45cm 거리. 이게 중요해요. 거리하고 45cm 안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45cm 안쪽이면 이건 신체 접촉 그 거리죠. 근데 45cm 거리면 떨어진 거리가 45cm니까 이게 이제 근접한 친밀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거리죠. 근데 45cm 아니면 45cm에서 두 사람의 신체를 빼면 굉장히 지금 가까운 거죠. 이제 그런 거리 같은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언어,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생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단계. 생산 단계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깊은 신뢰관계 형성하는 거, 또 강한 집단 응집력을 조성하는 거, 피드백을 교환하는 거, 개인차를 존중하는 거. 개인차는 존중하죠.
이게 개인차가 크죠. 사람들마다. 집단 규범의 적극적 실천, 또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집단 참여. 이것이 이제 생산 단계의 특징인데, 이건 생산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엑서사이즈가 있고 어떤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실습하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아마 제가 볼 때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실습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리더자로서, 집단 상담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적용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집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집단 상담입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건 일부러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집단 상담적인 이론과 그 실천을 하시게 되면 많은 그 유익한 그 시간들이 될 것이고, 멋있는 그 가족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사실 가족이 트러블이 없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심심하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너무 완벽하면. 그래서 이런 생산 단계의 어떤 특징들을 기억하셨다가 실제 실천해보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신뢰 관계 형성인데, 그냥이 아니죠. 깊은 그 집단원 간의 깊은 신뢰감, 이게 중요하죠. 아마 제 얘기를 제 수업을 대면 수업 때 2학기 이상 들었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녹화지만 저속한 건 아니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합방하죠. 그러면 신체적으로 다 벗죠. 다 벗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이제 부부예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신체적이 아니라 내면적, 마음의 옷도 벗었냐 이거죠. 마음. 요게 이제 아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음의 옷도 벗었느냐?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 전 존중합니다. 부부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마음의 옷을 벗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옷을 벗어라,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애인으로 만났다가 그 깊은 그 우정이 싹트는 관계, 마음의 옷도 벗는 그런 관계, 이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정한 깊은 신뢰 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옷을 벗는 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표면적인 거.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발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외간에 여기까지 가는 그런 게 필요하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 수용과 개방적인 관계, 이것이 이제 원동력이 돼야 되겠죠. 신뢰 형성이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집단 응집력을 조성하는 거. 강한 집단 응집력을 조성하는 거. 솔직한 자기 개방 중요하죠. 적극적 피드백 교환.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논의하는 거. 그 다음에 직면하게 하는 거.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멋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아니 잘못된 그 습관, 언어 습관이라든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표정이라든지 언어 구사를 전혀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직면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개선해주고 더 발전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직면, 통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계속 전환되면서 이 집단 활동이 점점 실행지향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고 활발한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활동 일정표에 따라서 이것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한 집단 응집력, 조직 몰입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드백 교환 활성화하는 거, 피드백 교환 활성화하는 거.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이제 터득한 이제 집단원들은 집단 3당자의 요구나 개입 이런 것이 없어도 구체적이고 정교한 피드백을 교환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시하고 이제 그 생산적인 그런 집단이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 개인차 존재하죠. 이거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개개인의 다양성이 권장되는 한편 이 개인차도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죠. 문화적 차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차도 중요한 거죠. 차이성도. 다양성도 중요하고 차이성도 중요하죠. 이게 존중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그런 게 불평등이 없어지는 그런 집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보면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해 보면 잘난 아이가 있고 좀 못난 아이가 있으면 형제간에도 잘난 형제가 못난 형제 무시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문제시 되는 것은 그냥 무시해요. 그럼 억눌리고 그 억압된 그 감정으로 못난 그 형제는 그게 또 순박하잖아요. 근데 그 순박하다 못해 천박해지는 그런 모습의 그 어떤 가족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문화로 그냥 정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수되고 승계되는 거예요. 계승 발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모님들이나 좀 세상을 좀 오래 살면 그 부모님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조상들까지 거슬러서 조사하는 것도 있죠.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미국의 어느 학자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두 사람을 선정했어요. 이게 종단 연구예요. 한 사람은 좀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 한 사람은 옥에 갇혀서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두 사람을 딱 집었어요. 그런데 계속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조상이죠. 5대, 6대 더 이상 계속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서 조상 올라가는데 유럽까지 간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조상들을 거슬러서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뭐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조사한 바대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상을 추적했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의 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화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단 연구로 이렇게 보고된 그 논문이 있어요. 발표된 논문이. 근데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는 사실도 기독교 교육학자가 입증을 했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너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의 그들의 삶이 너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고 계속 그 문화로 정착된 그 가문의 문화로 정착된 그 정신과 감정과 정서와 그 사회성, 인성 이 모든 것들이 계승된 겁니다. 물려받은 거죠.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도 물려받았겠지만 대대로 그 삶의 양식으로 또 삶의 양식 속에서 승계되고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은 내 자식 또 그 자식 대대로 생각이나 내 정서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물려주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문화, 관습, 그 정착되어진 그 문화가 계속해서 승계되고 전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다양성, 차이성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중시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일깨워야만 되는 그러한 상담 심리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수된다는 것을 고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행동 결정에 스스로 책임 있음을 기꺼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속감을 느끼고 소가 아니라 소속감입니다. 느끼고 소외된 집단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단 규칙, 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후대에도 그것이 전수되고 계승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집단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집단의 논의의 소재가 되고 갈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폭과 그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이 익숙해지면서 다른 상황에서 갈등을 다루는 법도 터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료가 좀 남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찍으면 탑재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읽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집단 참여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하게 하는 것. 또 회기 간의 지속성 지속되게 해야 됩니다. 집단 회기와 회기 사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실천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산적 집단원의 특징을 이제 보면은 집단 참여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명확히 한다. 자신의 관심사를 집단에서 함께 탐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자기를 수용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집단원의 사고, 행동,
감정, 표현을 경험을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솔직한 피드백을 지지하고 관심을 나타내야 된다. 직면이 요구되는 경우에 진단이나 평가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지향하는 대신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직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산적 집단원의 특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원의 집단 상담자의 임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단 생산 단계 촉진 전략도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통합 단계의 특징, 통합 단계 특징, 이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집단 상담자의 임무, 이것도 계속 제시되어 있죠. 작별 인사까지. 요거는 앞에서 제가 해줬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이제 복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담, 이거 중요하죠. 집단 개별 면담, 최종 회계까지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집단원들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자가 미리 그 개별적으로 다 집단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단원을 집단 상담자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왜 집단 상담에 참여했는지, 또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진행해야 돼요. 1:1 면담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욱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집단의 효과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조화된 방식도 있지만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단은 모든 사람들의 자료가 한 페이지 갖고는 안 되겠죠. 최소한 10페이지는 되겠죠. 5에서 10페이지. 그래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집단 상담자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이제 다른 회기 때, 강의 때 또 보충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3교시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